요즘 K뷰티, 패션, 푸드같이 문화 상품들이 글로벌에서 뜨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뷰티 카테고리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들었고요.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BTS,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제품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인 분석을 다룬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제품력을 키우고 나서 섬세하고 예민한 국내 고객들과 부대끼면서 마케팅 기술도 발전시킨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K 컨텐츠와 K 뷰티 제품이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질문 중에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터디 그룹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알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글로벌 명품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 분석과 비즈니스 분석을 20년 정도 수행해온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의견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K 뷰티 패션 브랜드가 글로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먼저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패션 브랜드는 신선식품과 비즈니스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션 제품은 유통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년에 짧게는 4시즌, 길게는 그것을 더 세분화해 6시즌까지도 세분화해서 그 시즌에 맞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시즌을 놓친 제품은 다시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즌, 다음 연도가 되면 또 같은 브랜드에서 그 해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그 트렌드에 따른 신상품을 같은 고객한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품들은 판매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고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고객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결국 목표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그 목표 시장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고객들은 전부 컨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브랜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신상이 나올 때마다 이 확보된 고객들에게 충성 고객들에게 컨택을 해서
그 고객들이 니즈에 따라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즌별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컨택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RM 활동도 매우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고, 캘린더 기반의 마케팅으로 날짜가 되면 그에 맞는 프로모션과 제품 기획을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브랜드, 사실은 많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은 본인 매 시즌마다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패션에 고관여한 고객들은 각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패션쇼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직접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쇼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아이템별로 생산 수량을 한정되어 판매하기 때문에 라이브 쇼에서 보는 즉시 선점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성 고객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한 라이브 쇼를 시간에 맞게 라이브로 시청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담당 영업사원에게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구매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오픈런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들은 줄을 서는 것이 됩니다. 한편 글로벌 뷰티는 패션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티는 원래 화학산업이고 장치산업입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패션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각 국가별로 독점을 하거나 과점 형태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산업은 일종의 소비재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출시하면 이 제품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품을 매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프로덕트 라인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들이 재구매를 유도하면서 그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략이 과거에는 비슷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LG생건 같은 소수의 기업이 뷰티 브랜드를 독과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약 1, 20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오프라인 로드샵이라고 하는 OEM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저가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자본력이 없어도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유통 채널이 인터넷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시장의 흐름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더욱 잘게 쪼개지고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들을 소수의 기민한 브랜드들이 빠르게 장악하면서 시장의 성공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년, 수십 년간 유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매년, 매 시즌 패션처럼 신상품을 만들면서 고객들을 모으고 특히 신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마치 패션 제품을 구매하듯이 신상 브랜드가 나올 때마다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뷰티 시장은 분명히 커졌지만 개별 브랜드가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브랜드들은 기존 고객들과 로열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맞게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 나타난 제품들이 반드시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 시즌 제품의 판매가 업다운이 심한 불확실한 경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패션, 뷰티 브랜드들과 국내 브랜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뷰티 브랜드들의 국내 브랜드들의 관점이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욕심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겨서 고객들을 빨리 현혹하려는 마케팅 패턴들이 만연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객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트렌드들을 마치 비즈니스의 비법인 것처럼 서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비즈니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중심으로 하루 만에 얼마를 버는 방법, 하루 만에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의 강의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회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에 매몰되다 보니 신규 고객에게 끌려다니는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을 내놓지만 기존 고객들 중에서 그 신상을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고객을 많이 모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신규 고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타겟 시장에서 구매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모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구매가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트렌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려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러한 단기성 트렌드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안정적인 구매 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수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고객을 모객할 때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시설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객을 많이 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액은 결국 고객 수와 연간 고객당 구매액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별 기업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서도 GDP는 결국 인구수 곱하기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관점의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제품을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션과 뷰티 브랜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전 국민이 입으면 또는 전 국민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그것은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패션과 뷰티 제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자신이 특정 그룹과 차별화된 독특한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브랜드는 더 이상 브랜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화장품, 나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있다면 더 이상 고객은 그 브랜드를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고객 수를 무한히 늘리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들이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기회를 여러 브랜드들이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렇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